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엄마가 제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예약한 거야?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서 알아보고 있어. 엄마, 내가 들어보니까 예비 시어머님은 상견례 전에 피부 관리도 받는다고 하셨대. 그러니까 엄마도 나랑 같이 가서 피부 관리 받자. 피부 관리? 됐어.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거 받아서 뭐 한다고 그런 걸 받아. 상견례 하는데 엄마도 예쁘게 하고 나가야지. 내가 이미 결제했으니까 엄마는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사실 내가 벌써부터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워낙 질색팔색하니까 말도 못 꺼낸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제가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엄마의 눈이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고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 뭐가? 엄마 지금 엄청 불안해하고 있잖아. 내가 엄마를 모를까봐 그래?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를 재촉하고 있었고 엄마가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봄이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제가 다시 재촉을 하고 있자 엄마가 옅은 한숨을 내쉬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상견례랑 혼주성 말이야. 아무래도 교수님이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아, 참 그랬지. 그러니까 네 생모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는데 날 키운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엄마잖아. 아빠랑도 이미 그러기로 했으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도 마. 그래도 교수님, 그러니까 네 생모가 나가는 게 너한테도 더 나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교수에다 학벌도 좋지 않니? 그에 비해 난 학벌도 안 좋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말이야. 그래야 네 예비시댁에서도 더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 됐어.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다고 혼주석에 앉아. 그 혼주석이란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인 줄 알아? 나를 온전히 키운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엄마인데 그 자리는 당연히 엄마 자리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 제가 잔뜩 성이 난 채 엄마를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워낙 완강하게 말을 하자 엄마가 한 발 물러서는 듯 해 보였고 한동안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문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뭔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에게 다시 묻기도 했지만 엄마는 그저 별일 아니라며 어색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 낳아준 생모였습니다. 봄이나, 엄마야. 넌 왜 이렇게 엄마 전화를 안 받니?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꼭 다른 사람 전화로 해야 전화를 받는 거니? 그렇게 바쁘신 분이 왜 전화하셨죠? 저도 바쁘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넌 어쩜 엄마한테 그렇게 쌀쌀 맞을 수가 있니? 많이 바쁘니까 할 말 없으시면 전화 끊겠습니다. 나 지금 니네 회사 앞이야. 땡땡 세무회계 맞지? 여긴 왜 오셨어요? 회사 앞이라는 말에 제가 놀란 채 되물었는데요. 바쁜 엄마가 왜 왔겠니? 기니 할 말이 있으니까 왔지.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많이 바쁘신 분인데 그만 가보세요. 라며 전화를 끊으려고 하던 순간 생모가 급히 말을 했어요. 너 전화 끊으면 지금 니네 사무실로 올라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올라간 김에 니네 직원들한테 내가 네 엄마라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겠구나. 지금 그걸 협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어렵니? 엄마는 바쁜데도 너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잖니? 생모의 입에서 바쁘다는 말이 다시 새어나오던 순간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는데요. 생모는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바쁜 사람 마냥 그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결국 잠시 후 생모를 만나러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잔뜩 치장을 한 채 생모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넌 어쩜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든 거니? 대체 엄마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저장을 안 해놔서 몰랐습니다. 넌 어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정 떨어지게 하는 거니? 제가 누굴 닮아서 그러겠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낳아주신 분을 그대로 빼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네가 내 유전자를 닮았으니 공부도 잘해서 세무사라도 된 거 아니야. 근데 내 머리를 닮았으면 의사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세무사를 한 거니? 생모가 불만스레 말을 하며 입을 삐죽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의대 갈 성적은 충분히 됐죠. 근데 왜 의대를 안 간 거야? 그럼 누가 엄청 기뻐할 것 같아서요. 그 꼴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너 그럼 설마 나 엿먹어 보라고 의대를 안 갔단 말이야?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 교수님, 교수님이 엿먹으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상하신 분께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한껏 비웃으며 맞받아치고 있었는데요. 순간 생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습니다. 제 말에 열이 오른 것인지 생모가 아이스커피를 들이키다가는 다시 말했어요. 그건 전에도 내가 설명했잖니. 한동안 미국에 가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내내 관심도 없던 자식한테 왜 갑자기 관심을 보이시는 거죠? 내가 듣자하니 너 곧 결혼한다고 하던데 그 얘기 듣고 찾아온 거야. 제 결혼이 교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얘 좀 봐. 나한테 자식이라고는 또 하나뿐인데 상관이 없긴 왜 없어. 그래서 하실 말씀이 뭡니까? 제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생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생모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네 새엄마가 나를 찾아왔어. 새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겠죠.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제가 생모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 모습에 생모가 움찔한 채 말을 정정했습니다. 그래 뭐 네 엄마. 암튼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저는 우리 엄마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를 찾아왔겠니?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엄마라고요. 그래, 네 엄마가 나를 찾아왔었다. 네가 곧 상견례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나보고 앉아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결혼식 날 혼주석에도 나보고 앉으라고 했고 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나한테 그래? 난 그냥 네 엄마 말을 전달한 것뿐이야. 생모가 정색을 한 채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혼주석은 우리 엄마가 앉을 거니까 관심 꺼주세요. 봄이나, 내가 널 낳아준 엄마인데 당연히 내가 앉아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너 똑똑하니까 잘 생각해봐. 사돈들이 고등학교도 겨우겨우 졸업한 네 새엄마를 더 좋아하겠니? 아니면 교수 엄마인 날 더 좋아하겠니? 그런 거 따지는 집안이었다면 결혼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암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라며 자리를 박차고 그곳을 나오고 있었는데요. 등 뒤에서 생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모의 카랑카랑하고 싸늘한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적응이 되질 않았어요. 잠시 아빠와 생모 이야기를 하자면 두 분은 대학 때 만났다는데요. 사귀다 보니 제가 생겼고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출산을 하는 동안 학교를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로 인해 생모의 불만은 어마어마했다네요. 어느 날 생모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휴학을 하려면 같이 해야지 저만 하는 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설명했잖니. 넌 출산하고 바로 다시 공부 시작하라고. 우리가 학비도 다 대준다니까. 그래도 제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럼 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당연히 남편도 휴학을 해야죠. 그것도 몇 번이나 설명했잖니. 한 사람이라도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야 할 거 아니야. 곧 출산해야 하는데 나중에 뭐 먹고 살려고 그래. 할머니가 계속해서 생모를 설득했지만 듣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다 필요 없고 전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럼 넌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건데? 당연히 남편도 휴학을 해야죠. 무조건 같이 휴학할 생각이에요. 알았다. 그럼 니들 맘대로 해.
대신 우린 나중에 학비 보태줄 생각 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손주 낳으면 학교 다니라고 내가 손주도 다 봐줄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니들이 알아서 해. 부모가 무슨 봉인 줄 알아? 공부하라고 비싼 학비 대줬더니만 이 사다를 만들어 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잔뜩 부하가 치민 할머니가 아빠와 생모에게 선포하듯 말을 했고 작은 방 하나를 얻어주고는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뒤 아빠는 대학을 휴학한 채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막노동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네요. 하지만 아빠가 휴학을 했음에도 생모의 불만은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허구한 날 신세 한탄하기 바빴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시 도와주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할머니가 저를 키우다시피 했다네요. 그러는 동안 생모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친가에 찾아와서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답니다. 너 때문에 내 딸 인생이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앞날 창창하던 내 딸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아들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십니다. 당신이 딸 가진 엄마 마음을 알기나 해? 아니, 아들 가진 게 무슨 죄도 아니고 왜 우리 아들 탓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도 얻어주고 결혼식도 올려주고 그러는 동안 그 댁에서는 뭐 하나 도와준 게 있기나 합니까? 이 나쁜 인간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미쳤다고 도와줘?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 라며 외할머니가 모진 소리를 잔뜩 늘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생모가 포기 선언을 했다네요. 난 도저히 이렇게 못 살아. 내 살 길 찾아 떠날 거야. 뭐? 그럼 범인이 두고 가겠단 말이야? 어차피 당신 엄마가 다 키워주고 있는데 내가 뭐가 필요하겠어? 당신이 독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 내 입장에선 지금까지 버텨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나중에 범인이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 거야? 난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냥 좀 놔둬. 그럼 당신 범인이에 대해 다 포기하겠다는 거지? 나중에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인 거지? 평소 착하기로 유명했던 아빠가 찬바람이 쌩쌩 부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난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귀찮게만 하지 마. 잘 들어. 그럼 이혼해 줄 테니까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고 가. 그러면 나야 고맙지. 앞으로 제발 내 인생에 끼어들지나 말아줘. 그리고 양육비 그런 거 안 줘도 되는 거지? 앞으로 나 계속 공부만 할 건데 그런 거 보태줄 돈이 없을 것 같거든. 우리 범인이 키우는데 그따위 돈은 필요 없어. 그때 당시 아빠 또한 생모와 외가 가족들에게 질릴 대로 질린 나머지 그 어떤 것으로도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답니다. 결국 생모는 바람과 같은 속도로 집을 나가버렸다네요. 저는 생모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그날따라 비가 와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은 날이면 엄마가 어김없이 우산을 가지고 마중을 나오곤 했으니까요. 그날도 역시나 멀리서 엄마가 손을 흔들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활짝 웃으며 같이 손을 흔든 채 엄마와 함께 우산을 쓰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교문 앞에 비싸 보이는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 내리고 있었지만 상관도 하지 않은 채 엄마 손을 꼭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차에서 내린 여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보이나, 너 범인이 맞지? 누구세요? 순간 엄마가 제 손을 더욱 세차게 잡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그 여자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나 범인이 엄마예요. 당신이 범인이 새엄마죠? 범인아, 엄마야. 엄마 기억 안 나? 생모가 제 손을 잡으려고 하던 순간 엄마가 본능적으로 저를 뒤로 감췄습니다. 범인이 놀라니까 이러지 말고 범인이 아빠랑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새엄마 주제에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 착각하지 마. 내가 범인이를 낳은 사람이야. 저리 비켜. 생모가 엄마를 어찌나 세게 밀었던지 엄마가 휘청이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이성을 잃고 말았고 있는 힘껏 생모를 밀어붙이고는
생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생모가 우산을 떨어뜨린 채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었어요. 생모뿐만 아니라 엄마와 저도 이미 비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제게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감기 걸리면 큰일인데 이를 어째? 엄마, 괜찮은 거야? 그 순간에도 엄마는 그저 제 걱정뿐이었지만 생모는 자기 자신만을 챙길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신했고요. 엄마와 아빠가 재혼을 하기 전까지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의 고된 인생을 한탄하시며 홀로 막걸리를 자주 드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생모를 독한 사람으로 표현하곤 했으니까요. 그래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생모를 그리워하지도 않았고 엄마를 참 잘 따랐습니다. 엄마는 마음이 여리고 따뜻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저를 아꼈으니까요. 그날 생모가 집에 찾아와 문 밖에서 아빠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했고 아빠가 생모에게 경고까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생모는 포기하지 않았고 어느 날 학교 앞으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그날 생모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민아, 너 공부 잘한다며? 그게 다 이 엄마를 닮아서 그런 거야. 너 지금 엄마 직업이 뭔 줄 아니? 엄마가 말이야, 교수야, 교수. 넌 공부 잘하니까 꼭 의대 가서 의사 되면 좋겠다. 제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누가 내 딸 아니라고 할까봐 얼굴이 나랑 똑같이 닮았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보민아, 엄마가 데려다 줄게. 우리 엄마는 집에 계시니까 다시는 엄마란 말 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그 여자는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무식하다며. 그런 사람이 널 키웠으니 네가 이 모양인 거야. 우리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당신보다 훌륭하신 분이니까요. 예, 엄마한테 당신이 뭐니 당신이. 이게 다 무식한 그 여자한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야. 생모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기 할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생모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쯤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목이 말라 눈이 떠졌고 거실로 나가다가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나 냉정하게 가놓고는 이제 와서 왜 찾아온 거라는데. 우리가 들어보니 나중에 재혼을 했던 모양인데 그 뒤로 자식이 안 생긴 모양이에요. 무슨 이유에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불임이라고 했다네요.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다시 이혼을 한 모양인데 평생 자식 없이 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보민이가 생각난 거죠. 아니, 그렇게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보민이가 생각이 나? 원래부터 뭐 하나에 집착하면 아주 끝장을 봤잖아요. 평생 자식 없이 살아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보민이한테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살다 살다 그런 정신 나간 인간은 처음 본다. 애미야, 우리가 널 볼 면목이 없다. 정말 미안하구나. 잘 들어. 누가 뭐래도 네가 보민이 엄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요. 엄마가 들릴 듯 말 듯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생모가 저를 쫓아다녔지만 저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결혼 소식을 듣고 생모가 혈안이 된 채 물불 가리지 않고 난리를 쳐대기 시작했는데요. 생모인 당신이 상견례 자리부터 혼주석까지 앉아야 한다며 우겨대기 시작했으니까요. 생모는 양심이 없어도 너무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모를 철저히 무시한 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생모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기에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람 만났었어? 누구?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엄마 그 사람 만났구나. 진짜로 엄마가 그 사람한테 혼주석에 앉으라고 했어? 아니지? 어? 그게 아무래도 그 사람이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러니까 나보다 낫지 않겠나 싶어서. 엄마가 제 말을 잊지 못한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그런 소리 하면 그 사람 찾아가서 난장판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조용히 좀 살자. 엄마가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 엄마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들어 카페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엄마와 생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손발이 떨려왔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기 위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둘이서 구석에서 어찌나 심각한 대화를 하던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순간 생모가 팔짱을 낀 채 엄마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교수인 엄마가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범인을 생각한다면 이럴 때는 그냥 물러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못 배웠다고 해도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범인이 예비 시어머니도 만났거든. 생모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범인이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다니요. 말 그대로예요. 범인이 예비 시어머니도 내가 범인을 낳은 엄마라고 하니까 거기다 교수라고 하니까 아주 반세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인이 인생을 위해서도 잘 생각해봐요. 생모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 귀가 멍한 채 다음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두 사람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요. 고개를 들어 제 모습을 보던 두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죠. 지금껏 나몰라라 해놓고는 이제 와서 엄마? 당신이 왜 우리 엄마야? 교수? 교수가 그렇게 대단해? 당신 각오해. 내가 그 교수 못하게 해줄 테니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 학교 게시판에 당신 만행을 전부 다 올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사람이 이러고 다닌 거 알면 학교에서 참 좋아하겠네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런 거 엄청 순식간에 퍼지는 거 잘 알고 있죠? 너 그러기만 해봐. 왜? 나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하게요? 한번 해보시던지. 난 있는 사실만 작성할 생각이니까 뭐 걸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봄이나 내가 널 낳아준 엄마잖니. 엄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엄마란 소리 하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당신 학교 게시판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아주 도배를 해버릴 참이니까. 제 말에 생모가 혼비백산한 채 카페를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생모는 자기 인생이 훨씬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 잔뜩 겁을 먹은 것인지 두 번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예비 시어머님을 만나서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생모라는 사람 만나셨어요? 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생모한테 다 들었어요. 그랬구나. 혹시나 네가 민망해할까 싶어서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다 들었구나. 네,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지 뭐니. 우리 집을 어떻게 한 것인지 기다리고 있다가는 다짜고짜 네 생모라고 하더구나.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어찌나 큰 소리로 떠들어대던지 동네 창피해서 그냥 따라갔어.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대학 교수라고 그러더니 상견례랑 혼주석에 생모인 자기가 안고 싶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예비 며느리 가족들이랑 상의하라고. 근데도 막무가내로 나한테 빌다시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비 사돈이 학벌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거절하라고 말이야.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나도 대학 문턱도 못 밟아갔다고 버럭했잖니. 많이 배웠으면 뭐해. 인성이 아주 못돼. 아이고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난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그 자리에 당연히 안싸돈이 앉는 게 맞는 거지. 지금껏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이제 와서 생모 타령을 하고 앉았어.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난 오히려 네 생모 덕분에 네가 더 좋아졌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얼마나 바른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잖니. 굳건하게 키워주신 엄마를 챙기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 네가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았거든. 난 앞으로 무조건 네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잘 지내보자. 시어머님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의 요청에 의해 같이 피부 관리를 받으러 다녔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즐겁게 결혼식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요. 시어머님은 참 좋은 분으로 지금도 우리 엄마와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요. 처음 듣는 생소한 목소리의 할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보민이니? 누구세요? 나 네 외할머니다. 예? 외할머니요? 보민아, 잠깐만 나 좀 만나줄 수 있겠니? 죄송한데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만나주면 절대 귀찮게 안 하마.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하는 수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그날 외할머니란 사람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잘 컸구나.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요, 미안해하실 거 없습니다. 네 엄마를 꼭 닮았구나. 저기 다른 게 아니라 목이 타는지 외할머니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런 부탁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네 엄마가 아니죠. 생모겠죠. 그래, 네 생모도 많이 힘들었어. 다시 재혼까지 했는데 불임이란 소리를 듣더니 정신이 나가버린 거지. 매일 술에 취해 살다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러 다녔고 말이야. 그러다가는 네가 생각난 건지 너를 찾아다니더구나. 너를 만나러 다니는 동안에는 술도 안 마시고 아주 신난 표정이었어. 하지만 너한테 모진 소리를 잔뜩 듣고 오더니만 다시 술에 빠져 살더구나.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가끔 네 엄마, 아니 네 생모 좀 만나주면 안 되겠니? 너 만나고 난 뒤부터는 많이 좋아졌었거든. 죄송합니다. 우리 인연은 아주 오래전에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요.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래도 안 되겠니?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그때 우리 할머니한테 무릎까지 꿇고 빌게 하셨다면서요. 결국 우리 할머니께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음에도 우리 할머니 얼굴에 물까지 끼얹으셨고요. 대체 우리 할머니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했던 겁니까? 저는 절대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순간 외할머니란 사람이 분노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이래서 김씨라면 아주 치가 떨려. 누가 김씨 집안 핏줄 아니라고 할까봐 버르장머리가 없구만. 못 배운 티가 팍팍 나. 하필 저런 못 배운 집구석 남자를 만나서 이게 왜 생고생이야. 역시나 그 집안 사람들은 상종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뒤 생모는 교수직도 그만두고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는데요.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고 보니 생모의 행동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제가 힘들까 싶어 허구한 날 집에 와서 육아를 도와주는 엄마를 보며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답니다. 지금껏 키워주신 우리 엄마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